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의 모습은 한낱 개미와 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영화 제가 달콤한 인생을 좋아하는데요. 혹시 그 화면 있으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전체주의 세력들은 사람 목숨을 갖고 장난칩니다.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맹자가 말한 내란의 잔적입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입니다. 각성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입니다. 첫 질의자로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담아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지난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이 되는 것을 지켜보셨죠? 우리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지켜본 과정에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이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 나올 때 손에 왕자를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윤석열이 군주를 평가할 때 성군, 현군, 폭군, 암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윤석열을 지금 볼 때 어떤 군주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암군이자 어리석은 혼군이자 폭군으로 봅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의를 해친 왕은 잔적에 불과하다. 인간적 도리를 하지 않은 왕은 흉포한 도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맹자가 그래서 민심을 읽고 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하고 방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양 정치 사상의 근본입니다. 폭군 방벌론이라고 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은 방벌됐고 축출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국정을 보면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펼쳤을 때 주문왕이 나라를 건립하는 천명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게 이제 서경에 나옵니다. 그 고전에. 술독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주문왕이 천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술독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정치 사상의 가장 근본은 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화국을 위협하는 인물은 축출했죠. 그거를 도편 추방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은 도편 추방제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 논어에도 보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신하가 신하답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폭군의 가장 근본적 특징이 뭐냐면 임금이 임금답지 않아도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펴니다. 윤석열은 임금이 임금답지 않았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백성들, 국민들에게만 그 정당한 권리를 의무를 요구한 자가 윤석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역사, 동서양을 막론하고 방벌, 축출되는 것이 마땅했고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임금이라는 설정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임금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 시대착오의 원인이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자를 섰고 12월 3일은 결국 윤석열이 영구집권, 내란을 통해서 전체주의를 모색한 거 아니냐,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총리님 의원 시절에 제가 원내수석으로서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 정권은 유사 파시즘 체제다.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원내수석으로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네, 상황에 대한 기억하신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시즘 체제는 갈라치기 여론몰이가 존재한다. 두 번째, 특정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동원 체제가 있다. 세 번째는 비밀 경찰과 같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언론을 통제한다.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 갈라치기를 했고, 극우 유튜버를 통한 아스팔트 극우들을 동원해서 국가 동원 체제를 만들었고, 특히 나치가 비밀 경찰이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검찰 정권 조작 기소를 통해서 폭력적 지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통제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파시즘 체제가 아니었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12월 3일 내란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한비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비자가 얘기를 할 때 임금을 용으로 비교를 하죠. 용은 승천을 하는데 민심을 잃으면 용이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게 돼 있죠. 그 땅에 떨어질 때 그 용이 아니라 한낱 개미와 지렁이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의 모습은 한낱 개미와 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정치인 모두가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정치인의 책무는 바로 공화국의 보존, 공동체의 유지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민석 총리께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에 포함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명단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좀 섬뜩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민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아마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나치즘의 파시즘 체제, 군부통치 이런 전체주의의 그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정적을 제거하고 구금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결국은 제거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죠. 이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교의 계기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생각 아닙니까? 김민석 총리도요? 누구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불교의 계기 됐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원식 의장님도 구천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죠? 제발 글이 됐으면 좋았을 걸. 본심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발언을 듣고 총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영화 제가 달콤한 인생을 좋아하는데요. 혹시 그 화면 있으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전체주의 세력들은 사람 목숨을 갖고 장난칩니다.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환길 극우 유튜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고요.
어제는 소년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내란 잔적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러한 행동에 맞다고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조금 다른 모습과 발언을 하실 때도 있어서 그런 모습에 주목하고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쭉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란 세력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전체주의를 연구한 그 정치학자도 유명한 한나 아렌트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을 연구를 했더니 인간의 인격과 도덕 개성을 파괴하고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살아있는 시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쭉 봤더니 좀비처럼 살아있는 시체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의 내란 세력들이 좀비처럼 살아있는 시체처럼 전체주의를 추종하면서 그 행진을 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총리님? 네, 국민들이 다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좀비는 물어서, 사람을 물어서 바이러스를 전염하지만 내란의 좀비들은 말로써 바이러스를 전염합니다. 그게 뭐냐? 극우적 망동, 망언과 가짜뉴스, 폭력적 언어와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내란 좀비들이 판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이런 내란 좀비들, 살아있는, 생각하지 않는 살아있는 시체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 경찰, 윤석열 정권의 내각, 그리고 군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저는 속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1과제로 총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란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2월 3일 이후에 내란 세력들이 지금 인사에 다 들어와서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데 바로 속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간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이 내란 잔적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맹자가 말한 내란의 잔적입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입니다. 각성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내란 극복은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인쇄를 통해서 정부 산하에 있는 내란 세력들 뿌리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모든 결정을 국민이 한다. 정치의 근본이자 주인은 국민이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고 능동적 주체로서 정부의 정책과 국정 방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내란 과정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서 IMF 극복하기 위해서 근무후기 운동을 했고, 그 근무후기 차원에서 국민들이 능동적 참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또 박정희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능동적 참여를 했단 말이죠. 저는 이재명 정부가 바로 이러한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시민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새마을 운동, 근무후기 운동 같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AI 정책과 관련해서 최대 전략산업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온 국민이 에너지 모으기 운동 같은 그런 국정의 캠페인화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도 좀 나눠주고 있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15만 원만 이렇게 지급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매칭을 해서 시민이 5만 원을 쓰면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소비 쿠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의 승수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비 진작의 날을 좀 만들어서 대통령, 총리, 내각, 장관들,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 모두가 추석 전에 소비의 날, 소비 쿠폰의 날 정해서 소비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소비의 승수 효과와 더불어서 캠페인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책도 참여를 시켜서 능동적 시민,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좀 더욱더 돈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네, 총리님, 시간이 다 돼서 좀 들어가 주시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란 극복과 국정 철학 기반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의 확실한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도 개헌군의 동료 의원을 팔아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직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던 지기현 판사는 룸사롱을 수시로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의 판사로 아직도 법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바로 완전한 내란 종식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능동적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참여의 캠페인들을 확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